빠르게 뛰어도 느리게 뛰어도 위험한 심장. 추운 날씨일수록 심장 박동수는 불규칙해지고 그만큼 돌연사의 위험까지 높아지기 쉬운데요. 기온이 1도 떨어지면 발생률이 2%씩 증가하는 심근경색. 해마다 환자 수가 늘고 있는 부정맥 등 심장 질환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씨앗입니다. 체중 관리부터 운동 습관, 식습관까지 일상에서 틈틈이 지켜야 하는 심장 건강. 돌연사 부르는 심장의 위험 신호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최신 뉴스들을 바탕으로 심장에 관한 정보들 모두 모아 짚어드립니다. 네, 겨울철 돌연사의 주범인 심장질환에 대한 최신 뉴스들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보시죠. 심장질환은 가슴 통증이 있다는데요.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 뉴스는요. 턱 통증, 심장질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의외인데요, 유정윤 교수님. 네, 보통 턱이 아프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치과를 먼저 방문하시기 마련인데요. 네. 치과에 가서 검사하셔도 속 시원한 답변 못 들으시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가만히 계시거나 음식을 드실 때는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이렇게 운동을 쭉 하시다 보면 아래턱이 뻐근하게 아픈 통증을 느끼시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이제 치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주로 왼쪽 젖가슴 부위에 있는데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특히 협심증, 심근경색일 때는 통증이 여기 턱까지 뻗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의 통증이 만약에 특히 이렇게 추운 날 빨리 걷거나 움직이거나 운동하실 때 턱이 뻐근하게 아프면서 쉬면 금방 좋아진다. 이러면 이게 심장병 때문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턱과 심장이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심장 질환과 연관이 있는 다른 부위가 있다고요, 오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이런 방송에서 잘못 말하면 엉뚱하게 다 심장내과로 가서 줄을 설까 봐 좀 걱정이 되지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팔이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팔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몸은 다 신경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절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연결돼 있는 그곳을 공유하는 곳이 같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걸 연관통이라고 부르고요. 네? 우리 몸의 내장기관들은 대부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장기관과 피부 바깥쪽에 있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신경절에 통증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아프면 왼쪽 팔 안쪽, 그다음에 손바닥, 새끼손가락까지 이런 조금 의외의 부위가 아픈데 심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심장질환 뉴스, 최신 뉴스 두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뉴스일까요? 일단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돌연사를 부른다. 추운 겨울철에 심장질환이 위험한 이유라고 합니다. 다시 뉴스 볼게요. 추운 날 더 심해지는 불규칙 심장박동, 돌연사 부른다고 하는데 왜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건가요? 네, 보통 여름이나 따뜻한 날씨에는 우리 심장이나 혈관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심장이나 혈관이 아무래도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숨어있던 부정맥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멀쩡했는데 괜시리 추운 날을 우크리고 걷다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제일 위에 보이는 것이 정상 맥박이라 그래서 굉장히 규칙적으로 심장 박동이 잘 뛰는 거고요. 바로 아래에 보이는 소맥성 부정맥은 맥박이 중간에 뛰다가 두 번 정도 안 보이시죠? 맥박이 네. 느리게 뛴다고 해서 소맥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맥박이 빨리 뛰는 게 빈맥이라고 합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하게 거의 한 2배 정도 빨라지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부정맥은 제일 아래쪽에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부정맥인데 네. 이 심장이 완전히 저희처럼 널뛰게 하는 겁니다. 빨리 그래 뛰었다 보이네요. 느리게 뛰었다가 중간에 뭐 건너뛰었다가 이렇게 생기기 마련인데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저런 심방세동의 위험이 올라가게 되고 또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졸중의 위험이 대략 한 5배에서 10배 정도. 그리고 심하다 보면 저런 부정맥들이 돌연사의 어떤 전조 증상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날씨 추워져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라고 하시면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같이 추운 날은 길가에 뜨끈뜨끈한 오뎅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게 이게 돌연사가 아닐까 막 나 맞아요. 혼자 막 무섭고 이런데요. 이럴 때 중요한 게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수시로 맥박을 어디든 체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맥박수 본인의 평상시 맥박수를 알고 계신 게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맥박을 측정하는 방법을 아시게 되면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느냐, 빨리 뛰느냐, 늦게 뛰느냐, 아니면 불규칙하게 뛰느냐 알 수 있는데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보통 혈압계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시면 숫자가 3개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나 어르신들 2개밖에 안 봅니다. 맞아요. 수축기 혈압, 이완계란만 보시는데 맨 마지막이 바로 맥박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재시는 혈압기계가 있으면 평상시 본인의 맥박을 측정하시면 되고요. 뭐 굳이 기계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직접 측정해 보시고 싶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곳이 2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손목입니다. 아마 과거에 한의원 같은 데 가시면 진맥이라고 하시죠. 그죠? 네. 본인 손목을 이렇게 보셔가지고요. 손목 주름이 있습니다. 손목 주름에 바깥쪽에서 손가락 2개를 가지시고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뛴다. 뛰시죠? 뛰어요. 네, 보배님 뛰시죠? 네, 뛰어요. 네, 바로 거기를 저희가 맥박을 잘 만질 수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스티커를 붙인 바로 요 부위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 맥박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 본인이 대략 몇 번 정도 뛰느냐, 너무 느리게 뛰느냐, 빨리 뛰느냐, 아니면 두근거릴 때 측정해 보셔서 불규칙하게 뛰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은 손목이 너무 이렇게 두껍거나 또는 너무 얇은 분들은 여기가 만져지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경동맥이라 그래서 목을 들어보시면 약 엄지손가락만한 굵은 혈관이 바로 심장에서 뇌 쪽으로 올라갑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오른손을 가지시고 정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지그시 누르시면 여기도 느껴지네요. 네, 똑같죠. 네. 요 부위가 느껴지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가운데에서 왼손으로 오른쪽으로 지그시 누르시면 느껴지시는데요. 네. 열심히 뛰고 있네요. 네, 열심히 잘 뛰고 있으면 살아 계시는 거고요. 다행입니다. 살아있어요. 네, 살아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규칙적이냐 불규칙하냐를 측정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굳이 병원에 가시지 않고 어려운 검사를 하지 않고도 맥박이 잘 뛰고 있는지 부정맥이 있는지 여부를 비교적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정보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널리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겨울철 돌연사의 주범 심장 질환과 관련된 최신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이 있다는데 어떤 뉴스인가요? 돌연사로 이어지는 심장마비, 남녀별로 다른 전조 증상이 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일단 돌연사부터 말씀드리면 돌연사는 느닷없이 내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시는 것을 저희가 돌연사라고 하는데요. 네. 대략 한 80% 정도가 심장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그 대부분이 협심증, 심근경색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정맥인데요. 네. 이게 증상이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라고 하면 사실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저희가 살다 보면 남과 여가 다른 거를 많이 느끼잖아요. 주로 남성분들은 아주 전형적으로 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사실 오늘 아침에 응급실에 제 환자분 60대 어르신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오셔서 지금 생사의 기로에 계시는데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대부분 남성분들은 통증이나 호흡 곤란으로 많이 호소하시고 오시는데 여성분들은 아기도 낳으셨고 또 워낙에 신경 쓸 것도 많고 여성 호르몬도 폐경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또 심장의 크기나 혈관의 크기가 다르다 보니 증상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어지럽다, 약간 숨이 차다, 피곤하다 또는 심장 부위가 아닌 명치 부위가 아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턱이 아프다 또는 이 겨드랑이 안쪽에 팔이 아프다 등등등의 조금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연세가 많거나 또는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굉장히 비특이적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추운 날 뭔가 몸에서 조금 불편감 느끼신다라고 하시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응급실 오셔서 검사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성분들은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장 질환 어떤 분들이 특히나 주의해야 되는지 저희가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 주의해야 되는 환자는 누굴까요? 1번은 고혈압 앓고 계신 분, 2번 당뇨병, 3번은
고지혈증입니다. 이거는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드라마에 혈압 그리고 쓰러지니까 고혈압 이렇게 쓰러지는 분 보셨잖아요. 그리고 가슴이 하면서 가슴과 관련된 뭐 당뇨병 이런 건 봤는데 이 콜레스테롤 많이 먹는다고 막 쓰러지시는 분을 보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오 교수님? 제가 틀렸나요? 느낌상 틀려야 될 것 같잖아요. 실은 이제 이게 세 가지 다 그렇습니다. 세 가지 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고객수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 게 외래 진료를 보다가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쉽게 하시는데 고지혈증이라고 하면은 잘 동의를 안 하시고 내가 조금 살 빼고 뭐 기름진 거 덜 먹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들 중에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듣는 사람의 비율은 이제 10명 중에 4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어떤 증상이 있잖아요. 내가 고혈압인가 봐 아니면 당뇨인 것 같아 같은 게 있는데 고지혈증 되게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게 병이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하거나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혈액 안에 혈관을 이렇게 흘러가는 혈액 안에 기름기가 많으면 이 기름기가 혈관벽에 껴서 찌꺼기로 끼거나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상처를 내거나 그래서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고지혈증을 가볍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겨울철 반드시 알아둬야 할 심장 질환 관련 뉴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이는 흔한 증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만성 변비, 심장 질환 위험도 높인다. 변비와 심장, 이 교수님 이 정도면 심장이 굉장한 오지랖퍼 아닌가요? 우리 몸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네요. 그렇네요. 변비까지. 네, 이게 오지랖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끝판에 오는 일종의 신호등이기 때문에 모든 이상이 결국 하나로 이렇게 종결되는 귀착점, 도착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아직도 시골에 계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 저희 전통적인 화장실에서 대변 보시다가 실제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오셔가지고 많이 돌아가셨고 응급실에 많이 실려오셨거든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배변을 볼 때 혈압이나 또는 심장 자체 부하가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저희가 대변기나 변비가 상당히 좋아지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너무 많이 주시게 되다 보면 순간적으로 혈압이나 맥박 같은 것들이 심장, 뇌에 압박이 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졸도를 하시거나 심하면 심근경색 같은 것도 오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만성 변비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활동이 좀 부족하다거나 또는 혈압약,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 저도 환자분들한테 늘 첫 번째 던지는 그 인사말이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밥 잘 드세요. 그리고 잘 싸세요라고 여쭤보시거든요. 그만큼 이 소변과 대변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보시는 것이 본인의 건강에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변비이다 보면 화장실 가서 힘 주는 게 훨씬 더 하거든요. 그럼 변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 교수님?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아시잖아요. 물 많이 마시면 좋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오늘 식이섬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라고 하면 머릿속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떠오르실 텐데 네. 크게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다고 좀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개가 각각 건강한 변을 만드는데 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면 어떤 사과 같은 과육에 들어있는 것 또는 어떤 해조류 같은 걸 상상하시면 되는데 네. 이러한 수용성 식이섬유들을 이제 섭취했을 때 수분을 머금기 때문에 대변의 크기를 좀 크게 해주고 약간 촉촉한 상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또 불용성인 경우는 몸에서 이렇게 녹는 성분이 아니니까 일종의 저항 같은 겁니다. 저항을 줘서 장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서 소화가 잘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벽에 있는 어떤 몸에 해로운 물질들을 같이 흡착해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불용성이 좋다, 수용성이 좋다가 아니라 이런 두 가지에 그래서 수용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조류나 과육에 들어있다고 했고 불용성은 뭐 고구마, 감자 같은 구황작물이나 콩 같은 그런 데 들어있는 것들이 식이섬유인데 골고루 드셔야 배변 활동이 원활해서 하루에 일정한 횟수의 배변을 할 수 있고 좀 촉촉하고
한 번의 크기가 일정한 것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점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만성 변비 외에도 심장 질환과 연관이 있는 아주 흔한 질환이 있어서 저희가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자, 심장질환 위험을 높이는 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1번 코골이, 2번 치주염, 그리고 3번은 비염입니다. 서보배 씨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엔 세 가지 다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를 골면 좀 잠을 못 자는 거고 치주염이면 좀 먹질 못할 것 같고 비염이면 좀 훌쩍거리면서 냄새를 못 맡지 않을까. 이게 심장이랑 관련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맞나요? 또 틀렸나요? 네, 또 맞추시면 네, 칭찬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틀렸어요? 네, 틀리셨습니다. 네. 정답은 가장 관련성이 없는 것은 바로 비염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골이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코골이 많이 고시는 분들 옆에서 주무셔 보시면 일단 본인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고요. 코골이 분들 잘 보시면 코를 골다가 중간에 숨을 쉬지 않게 되죠. 그러면 저산소증이 되는데 이때 심장이랑 혈관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이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무조건 코골이를 이렇게 개선을 시켜준 여러 가지 약제나 수술, 시술을 받으라고 하고요. 반면에 심장병이 있는 분들도 코골이가 있는 점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턱 통증 치과 말씀드렸는데 치주염. 네. 치주염도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왜 이게 심장병과 연관이 있느냐.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동맥경화는 기본적으로 기름이 끼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현상에 의해서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네. 치주염이 있게 되면 이게 혈액이 많이 흘러가는 부위이다 보니 염증 물질이 혈관 속으로 쉽게 침입이 됩니다. 그러면 혈관에 염증을 만들게 되다 보니 혈액 속에 지나다니던 여러 가지 이물질, 예를 들면 기름이라든가 찌꺼기들이 염증이 생겨서 상처받은 혈관에 쉽게 턱턱턱 붙게 돼서 이제 두껍게 만들어서 좁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코골이나 치주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 두 가지를 가급적이면 빨리 찾아내시고 관리를 잘 하시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